그래서 사실은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나 똑같은 원리입니다. 물을 끓이는 게 관건이죠.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석탄을 뗍니다. 그래서 집어넣고 나면 금방 재가 되죠. 그래서 재 다시 꺼내고 또 새 석탄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떼는 건, 이 원자로가 떼는 거는 우라늄이라는 걸 뗍니다. 이건 그렇게 매일 해결료를 매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. 에너지가 워낙 많습니다. 한 4.5m 정도 되는 가느다란 파이프가 있고요. 그 파이프 안에 우라늄 펠렛이 쫙 일렬 종대로 들어 있습니다. 이게 이른바 해결료 봉인데 이 해결료 봉 수백 다발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성자를 가지고 이 우라늄을 때리면 이 우라늄이 깨지면서 중성자 한 3개 정도가 또 튀어나오고 그게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때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중성자 수가 많아지는 그 핵 반응인데 그 핵 반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과정에서 열이 나옵니다. 그 열 에너지가 엄청나요.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4년 반 동안 밤낮 없이 물을 끓일 수가 있는 게 원자로입니다. 엄청난 에너지죠. 4년 반이면 고등학생이 대학생, 졸업생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.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물을 끓일 수 있는 대단한 에너지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4년 반 후에는 이 해결료를 밖으로 꺼냅니다. 그러나 아직도 계속 뜨겁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수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찬물을 부어가면서 이 해결료를 식혀야 됩니다. 어느 정도 식히냐? 적어도 10년 이상 식힙니다. 그래야 이거 식어요. 그 후로도 다 식은 거 아닙니다. 밖으로 꺼내서 공냉식으로 좀 더 식혀야 됩니다. 한 20년 정도 더 식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식으면 이게 바로 사용 후 해결료 또는 고준위 핵폐기물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물건이 되는데요. 이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럼 안전할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. 얼마 동안? 10만 년에서 10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.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10만 년 동안 깨지지 않을 안전한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어려운 겁니다. 10만 년 전이면 우리 현존하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게 10만 년 전이라고 고고학자들 얘기합니다. 유럽과 아시아에 퍼진 게 4만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그 세월 동안 이거를 보관해야 되는 거죠.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. 기술적으로도 어려워요.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게 가능할까요? 그게 현재 기술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이른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핵폐기장 전 세계 한 개도 없어요. 못 만들었습니다. 지금 현재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성공할지 말지는 10,000년 후에 가서 판단해 볼 겁니다. 그런 정도로 이 핵폐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류에게 궁극적인 숙제를 남겨주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지구상에서 50년 내로 핵발전소는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. 그렇게 되면 100년 후 후손, 200년 후 후손 이런 우리 앞으로 1000년 후 후손 이 사람들은 이 핵발전소의 혜택을 전혀 받지는 못하면서 핵쓰레기는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.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돼요.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죽어요.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 혜택은 전혀 없더라도 이 쓰레기를 계속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? 이 후손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살았던 우리 그 선조들 이상한 양반들이다. 어디 이상한 에너지를 써서 이 고약한 쓰레기를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10만 년 동안 짐을 지어주냐 이렇게 아마 원망을 할 겁니다. 그 원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.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후손들에게 못할 짓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핵발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.